안녕하세요. 개미들의 그 김보람입니다.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소폭 상승 출발한 지수는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잠깐 1830점까지 내려갔다가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매수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3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무엇보다 오늘 집중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투신의 물량이 집중적인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지수는 7포인트 오른 184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닷새 만에 상승했지만 장중한때 하락 전환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나흘 만에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0억 원 정도로 매도 물량은 제한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1포인트 오른 46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도 어제 연고점을 경신한 뒤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어제보다 소폭 오른 1,166원에 출발했지만 정부 개입 경계감이 강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 기장이 연출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원 20전 내린 1,163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1613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지수는 7포인트 정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유로존의 정정 불안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연합의 탈퇴 가능성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폴 크루그만 교수는 6월 달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라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을 뉴욕 타임스의 칼럼으로 실었습니다. 시장에서 당장이라도 오늘 또는 내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처럼 굉장히 확대, 과장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진보 자유주의 통화주의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보면 되는데요. 그리스는 현재 구제금융을 받을 자금을 지금 약속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돈들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공짜 돈과 같은 마찬가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받고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공짜 돈을 마다하고 탈퇴를 바로 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짜 돈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은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여에 걸쳐서 구제금융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받을 돈은 다 받고 탈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시장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당장 오늘 내일 그리스가 탈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럼 왜 그렇게 그리스에서 긴축을 이행하지 않고 성장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정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인데요. 그리스의 야당들은 시리자를 포함한 그 치프라스 당수가 있는 그러한 야당들은 총선을 재선거로 붙여가지고 6월 17일에 있을 재총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스 국민들에 대한 립 서비스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의석 확보를 통해서 여당으로의 권력적인 장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다시 긴축 이행을 위한 재협상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그리스 국민의 80% 이상이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강행할 만큼 권력적인 어떤 행보를 벌일 야당 당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시리자 당수의 현재 나이가 37세입니다. 젊은 혈기에 못할 말이 없을 것에 불과한 벼랑 끝 전술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그리스가
오늘 내일 중으로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침소 봉대하고 있는 것은 다소 과장 확대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증시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상당히 좀 고착화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봤을 때는 금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시장의 급락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 가능성을 좀 낮게 보면서 달러화와 미 국채 중심으로 편중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 국채 수익률 상황은 2011년도 8월 달 이후부터 10월 초 상황의 그런 과대 낙폭 상황의 이격까지 지금 현재 2012년도 5월 달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조금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골드 가격과 유가의 하락을 볼 때는 글로벌 위기감은 결국은 유로화 매도를 감안한 외환시장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증시 방향성도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하고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도 방어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유로 약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작년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로 패그제를 선언하면서 무제한적으로 유로화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은행의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러면 향후에 얼마든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감안한 유로화 매도세가 나타나더라도 중앙은행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방어 기제는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치게 비관적 시각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 시장에 물론 작지만은 한 7, 8포인트 정도의 반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의미 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 순매수를 1,415계약 이상 하고 있어서 안전자산 선언을 하고 있지만 금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현물 순매수가 400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은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 지수 낙폭을 감안해서 연기금을 통한 지수 방어 기제도 국내 수급적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일정의 시장 안전판을 가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적 시각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하는 게 좋을지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방 경직선을 확보 가능한 종목을 찾아서 저점 순매수에 나선다는 얘기를 좀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관련 종목으로 1S 발행 증가 종목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일 시장의 반등 종목들을 자세히 좀 눈여겨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현대건설, 호남석유, 또 SK, 또 금호석유, 현대중공업 이렇게 최근에 ELS 발행 증가된 종목들이 코스피 200 내에서 그나마 기술적 반등을 가장 크게 해주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기제의 하방 경직색이 확보된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했던 것을 보면은 ELS 발행 증가 종목들이 좀 대두가 된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하락은 1800 초반까지가 거의 시장의 90% 하락을 거의 완성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매수 관점에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퍼센테이지 비율을 포트폴리오 상에서 과다한 비율보다는 일폭 소폭의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전체적으로 금일 시장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ENS 발행 물량이 많았던 종목들, 호남석유, LG화학,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등등을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그리고 정동공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목요일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1613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삼성카드, 네. 네. 3월 26일 날 4만 1,000원 주고 30%예. 4만 1,000원의 비중이 40%시라고요? 예. 인피니어 헬스케어.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예, 3월 8일 날 네. 14,000원. 14,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14,000원 비중은요? 예, 30%예. 30%시고요. 이 두 종목 예.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아버님? 예.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장이 조금 좋을 때 3월에 매수를 하셨대요. 지금은 조금 예, 손실 언제쯤 중이신 매도하면 것 같은데요. 되는 건 그걸 몰라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 보유하실 계획이신가요? 근데, 6월 달에는, 네. 제가 이거 자금이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러면 한 9월달 또 쓰거든요. 네, 6월 정도까지는 좀 시장에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들렸는데 그때까지 조금 오를 수 있을 것인지 매수 가격 회복 그리고 수익도 괜찮을 안 그러면 것인지. 고전에 팔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러면 9월달에 제가 다시 구입을 또 해야 될 또. 네, 또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 먼저 예.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예.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1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시고요. 삼성카드는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3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삼성카드 두 종목 3월에 둘 다 매수하셨는데요. 옆에 계신 심기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부터 14,000원이라고 하셨고요.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우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두 예, 종목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선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세요. 지금 이제 자금을 좀 빨리 쓰셔야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갖고 예.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안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이러면 안 노릴 것 같으면은 네, 다른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네, 안 그러면은 매도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쯤 있다가 새로 또 이러면 주식을 사야 사실, 될지 예. 고려가지고 그래요. 네, 우선은 그 종목별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네네. 종목을 사셨을 때 어떠한 점을 보고 좀 매수를 해주셨나요? 그냥 방송하면 보고 샀어요. 아, 방송에서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셔갖고 사신 건가요? 예, 고려됐어요.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은 매도하지 마시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피니트 그럼 언제쯤 돼가지고 네. 매도하면 되겠어요. 네, 우선 뭐 정확한 시간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만약에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인 10,000원대는 좀 지지 라인으로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10,000원 이하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10,000원대가 역시나 4월 달에 한 번 좀 강하게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 10,000원까지 온다라고 한다면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좀 싸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예.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U 헬스케어 산업,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의료 산업에 있어서도 단순히 병원을 가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있는 곳에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갖고 진료를 받고 그런 의료 산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거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좀 제약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개선 기대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핵심 산업으로 자기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MOU 체결이라든가 뭐 노인 요양병원협회 같은 이러한 의료기관과의 계속적인 업무적인 제휴를 통해 갖고 이런 유비쿼터스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러한 종목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뭐 시간이 조금은 좀 시간이 좀 촉박하시다라는 것이 좀 불안 요인이지만은 그래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그냥 들고 가신 다음에 좀 더 지금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파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이 종목 매수를 하셨을 때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해 주셨나요? 목표가는 저 16,000원 그때 16,000원이요? 예. 네, 우선은 뭐 지금 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16,000원대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한 달 정도에서 시간을 두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1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은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지지라인 형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번 연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적인 형성에 있어서 뭐 그 대선 관련이라든가 총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가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이 유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조금 모멘텀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뭐 이러한 테마가 조금 지나가고 다시 한번 이 유해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좀 부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6월 달 정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들고 가신 다음에 13,000원 내지 매수하셨던 14,000원 부분에서는 파셔갖고 손질 안 보시고 그 시청자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자금에 대해서도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판돈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그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팔지 마시고 한번 홀딩해 주시고요. 이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 조금은 좀 안 좋은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도 주로 이용하시는 카드신가요? 예. 그러세요? 네, 우선은 뭐 그래도 그거 41,000원에 매입했는데 41,000원에 매입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그렇죠. 그 삼성카드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다른 여타 삼성 관련주와는 다르게 그 거의 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당히 좀 길게 놓고 보더라도 하락세가 2010년도 말부터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까 아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카드 사용량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카드 신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성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카드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부, 뭐 민생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선거 관련 이슈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그 민생 안전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에 대한 뭐 소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에 있어서는 사실 카드 관련주들 수익성 악화 우려감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 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이 상당히 컸지만은 사실 그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측면은 계속적으로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한정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성장기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 만큼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그 손실폭 크시고 비중도 많으신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 손실을 좀 더 줄이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저가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신저가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번쯤은 뭐 50%라도 지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현금을 좀 갖고 계시고 만약에 좀 시장 반등 오면서 기술적 반등 왔을 때에는 한 37,000~38,000원 정도에서만 잘라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카드는 지금 비중 40%인데 50%, 40%의 절반은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38,000원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이 종목은 좀 손실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자르시는 전략이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보유와 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카드는 지금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38,000원 정도에서 좀 손실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찾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4,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신데 매도 시점과 무상증자 그리고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보유 기간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동웅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뭐 최근에 며칠 동안 장이 하락할 때 뭐 2번 연속해서 최고점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대주주나 뭐 회사 측에서 공매도 세력 측과 뭐 전쟁을 하겠다 그 방면으로 뭐 50% 무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권 같은 강력하게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은 뭐 1분기 코스닥 기업 중에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면에서 뭐 1위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에 실적이 많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전년도 수준이나 전분기 수준을 했는데 단순히 무상증자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지금 단기 차트를 보시면 셀트리온이 뭐 32,000원에서 뭐 49,000원 거의 5만 원까지 갔다가 왔는데 네. 최근 이런 장에서 단기 급등했다는 건 아무래도 떨어질 우려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아무래도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만약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이제 셀트리온이 해외 IR을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 해외 5개국인가 정도에서 해외 IR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 성공적으로 IR을 거둔다고 해도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고 공매도 세력이 아직까지 많이 있고 그리고 급등한 차트를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 4만 원 이하 3만 5천 원 정도로 오시면은 재매수를 하시던가 이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촬영담 드린 종목은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오늘 문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아마 오늘은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들어왔는데요. 623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적인 성격도 좀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물 관련, 수자원 관련주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질 개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그 정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성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지만은 워낙 또 그 대선 관련 테마로 좀 한번 묶이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의 이 하락폭은 그동안에 주가가 400원대에서 뭐 1200원대까지 올라갔던 급등 양상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소화 과정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관련주로 약간 뭐 대선 관련주로 묶였지만은 네.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종목군들 몇 가지 종목은 막 상한가를 가거나 뭐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실적이 반토막 나는 그러한 좀 부진한 모습 보였다는 점은 악재에 대한 연속성으로 좀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 종목에 대한 뭐 지금 어느 정도 시청자님께서도 뭐 손절 전략을 생각하신 만큼 네. 불안감이 크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 뭐 그러한 불안감이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절 처리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뭐 좀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자르더라도 손실을 봤지만 다른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한강으로 나만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 네. 우선은 매도하셔갖고 손절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지금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951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I 컴포넌트를 15,500원에 30% 들고 있다가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나머지도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 점 상담 부탁드리고요. 파미셀도 보내주셨는데 1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네요. I 컴포넌트 그리고 파미셀 두 종목 살펴볼 텐데 I 컴포넌트는 오늘 조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 관련해서 무슨 뉴스가 있다고요? 이 I 컴포넌트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네. 관련해서 뭐 상보나 뭐 큐리어스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네. 종목들과 같이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네.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WMC인가 열렸을 때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WMC가 개최되기 전에 그 플렉서블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9,000원 초반에서부터 16,000원까지도 갔었는데 사실상 그곳에서 정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8,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삼성에서 플렉서블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플렉서블로 개발을 하겠다. SMD를 주력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아이 컴포넌트가 네.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이 컴포넌트가 이렇게 테마주에 엮인 건 이제 광학 필름을 제조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이 컴포넌트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컴포넌트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2010년에 순이익 32억, 매출액 400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700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컴포넌트는 그냥 테마주로서 수급으로서 봐야 할 텐데 지금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2,000원까지 많은 반등을 하면서 오늘도 많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물벽이 가장 두터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면은 지속 보유해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예전보다 더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유의 있게 보시면서 14,000원, 15,0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속 보유를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하락 반전한다 그러면 아이 컴포넌트는 손절매를 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파미셀인데 파미셀은 여러 번 소개드렸던 것 같이 성체 줄기세포 관련주입니다. 줄기세포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지금 테마성이 많이 소진되면서 지금 다시 5,000원까지 내려온 15,000원까지 갔다가 5,000원까지 내려온 수준인데 파미셀은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 컴포넌트보다 이제 파미셀의 실적은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파미셀 같은 회사는 실적이 가시화돼서 나오지 네. 않는다면 파미셀 같은 회사가 가장 안 좋은 유증을 하기에 딱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2,000원, 3,000원 혹은 1,000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의 성공 여부를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 네. 테마로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8,000원 찍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인데 단순히 지금 6,500원을 찍고 반등을 하면은 8,000원, 8,3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6,500원에서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손절매를 하시고 8,300원에서 들고 있는데 매도를 못했는데 만약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8,500원까지 뚫는다 그러면은 11,5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긴 하겠으나 네.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은 비중을 5% 이하로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컴포넌트 그리고 파미셀까지 두 종목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KB금융이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6959번님이십니다. 37,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50%라고 하시는데요. KB금융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선 지금 KB금융을 만약에 좀 손실이 나 계시더라도 조금은 그 손실폭이 적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상당히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하락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 금융주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불안이라든가 최근에 JP모건 체이스 같이 이 금융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 역시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파 우리나라 금융주, KB금융을 비롯한 신한지주라든가 이러한 금융주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 금융지주 회사들의 불화실성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퇴 사태를 비롯한 금융 업종에 있어서는 지금 악재가 호재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내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에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박스권 하단 이탈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KB금융 실적 개선 기대감 가장 높고 또 여태까지 은행 업종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무색할 만큼 하락 추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다음에 실적을 개선 기대감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은행업종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 나오는데 한 37,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는 전략으로서 우선은 금융업종이 이번 연도 특히나 뭐 하반기에 주도업종으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조금 아직 네. 불확실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은 다른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갈아타시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업종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37,000원 조금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창원입니다, 창원. 네, 창원에서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 예. 날씨가 좀 많이 비도 오고 좀 어둑어둑해요. 거기서는 맞습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예? 춥고 그렇습니다. 네, 주식도 안 되고. 맞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 포트폴리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예, LS고요. 네, 샀는데 뭐 네.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 사놓고 예. 언제 사셨는데요? 어저께요. 어저께요? 예. 어제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시는 예.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100%고요. 38,270원인가요? 가격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LS가 지금 가격대가요. 79,000원이거든요. 어제 매수하셨으면 한 8만 원대 부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수하신 82,000원대 그때. 82,000원대 가격대 매수하셨고요. 예, 82,700원이구나. 아, 네. 이제 기억나셨구나. 예, 예. 예. 8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 어제 매수를 하셨는데 시청자는 네. 지금 복도 같은 데서 전화 주시는 건가 봐요? 예, 제가 살 때는 그래프를 보고 샀는데 네. 떨어지니까 네. 제 질문은 안 들어주시고 종목 얘기 급하시니까 지금 직장에서 예, 예. 전화 주신 건가요, 혹시? 예,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아닙니다. 바깥침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음 놓고 상담 길게 드려볼게요. LS 예, 어제 예. 매수하셨는데 8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 뭐 포트폴리오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예. 정동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LS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수를 잘 하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연말까지는 무조건 가져가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예. 이제 LS에 대한 기업 내용을 좀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LS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실적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프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S는 이제 LS 산전, 그리고 LS 전선, LS 엠트론, 그리고 뭐 LS 니코동 등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들이 영업을 잘해야지 LS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LS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뭐 8만 원대에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LS 전선이나 이렇게 LS 핵심 기업이었던 LS 전선에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LS 전선은 이제 초고압선 등의 이제 전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중동 쪽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자국 기업 이제 육성 정책도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LS 전선 같은 경우는 중동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이란 뭐 그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초고압선 자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의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중동 사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 중동으로 초고압선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솔직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랬는데 수치상으로는 시장 가이던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가 LS 니코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순이익 300억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연됐습니다. 한마디로 1분기에 300억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2분기로 이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기대보다 300억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분기도 실적이 좋지만 2분기는 더 좋다. 그리고
2분기에는 뭐 LS 산전 등의 이제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얘네 핵심 기업인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 엠트론, 그리고 산전, 니코동 등의 핵심 자회사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 좋아진다면 1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근데 최근의 장을 보시면은 대외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LS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대외 악재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판다면 LS도 어쩔 수 없이 상승을 못할 겁니다. 수급적인 면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상승을 못할 텐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악재가 좀 수그러들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제가 좀 다른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해외 시장 자금이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운 단 하나의 나라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악재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네. 딴 나라보다 뭐 폭등할 때는 많이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정말 어제도 보시면 하락하죠. 예, 뭐 3% 이상 하락하는데 그 이유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국가에서 제재를 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이 자유로워서 영향력이 큰데 그만큼 지금 유럽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해외 자금이 유출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LS가 상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든다면은 언제든지 LS는 실적 기대감으로 10만 원 이상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LS 모멘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네.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뭐 13조 원을 넘고 영업이익 자체가 6천억 중반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잡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사상 최대인데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고 단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문제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외국에서 유럽 리스크가 완화된다면은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LS는 단기간에도 진짜 9만 원 돌파를 하고 10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말 실적이 나오는 한 올해 연말까지는 1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 연말까지 10만 원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하도록 참여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도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 들어왔는데요. 5481번님의 종목입니다. LG전자 7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왜 자꾸 내려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LG전자 왜 자꾸 내려가나요? 네,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아무도 사주는 그러한 수급 주체가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오직 개인만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상승에 대한 그런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연일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며칠 5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거세게 네. 나오는 그런 흐름 보이면서 음봉의 형태로 내리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슈지만은 스마트폰 산업에 있어서의 그 성장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라고 작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단기 반등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할 만큼 조금 시장에서 빨리 잊혀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확실하게 뭐 갤럭시 시리즈라든가 확실하게 지금 LG전자의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가전제품 시장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는 뭐 앞지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 가전제품 시장만으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하락폭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하락 추세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지지 라인 좀 하단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4,00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등 왔을 때는 한
68,000원 정도까지, 네. 69,000원, 높게 잡으면 한 69,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우선은 가져가지 마시고 이러한 하락 추세 속 박스권 형태에서 위쪽에서 파시는 전략 한 69,000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손실은 안 보시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조금 길게 가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69,000원 정도였나요? 이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들어왔습니다. 2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 비중은 20%. 지금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모든 종목이 뭐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 많은데 네. 서울 반도체도 지금 뭐 바닥을 다진다 아니다 더 하락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반도체는 실적에 비해서 지금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1분기 별도 기준으로도 뭐 실적이 뭐 20억이 1분기에도 20억인가 26억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일례로 뭐 삼성전자 PER이 지금 10배가 조금, 올해 예상 PER이 10배가 조금 넘나 10배 정도 수준인데 서울 반도체가 올해 500억을 한다고 해도 30배입니다. 이렇게 3배의 서울 반도체가 정말 어닝을 기록해도 500억인데 그 실적을 기록해도 삼성전자보다 3배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밸류 가치만 따진다면 솔직히 서울 반도체는 지금 손절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기대감 하나가 이제 LED라는 사업 부분 때문인데 LED 시장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이 기대감 하나로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최저가인 2만 원을 하락하고 18,000원까지 하향해서 아래로 돌파한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짧은 반등을 준다. 짧은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뭐 23,000원 22,000원까지 온다면은 22,000원 부근데 23,000원, 24,000원까지 온다면은 매도를 하시고 지금 손실폭이 좀 있으신데 네. 2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네. 그때도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실적이나 예상 실적을 조금만 노력하면 뭐 한두 시간만 노력하면은 예상 실적을 다 알 수 있는데 네. 이렇게 30배 이상 실적이 잘 나와도 30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반도체 올해 예상 PER은 한 50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이 50배가 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정말 고평가돼 있고 이런 기업은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정말 네.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조금만 소구를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 있습니다. 짚어주신다면 그 저평가되는 종목, 어떤 종목 대표적으로 짚을 수 있을까요? 요즘 코스닥 장세가 좋진 않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국실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면 동국실업이요. 동국실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600억인데 얘네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주력으로 이제 사출 제품을 플라스틱 제품이나 안에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납품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얘네가 작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20억을 했는데 지금 600억입니다. 시총이. 네. 작년에 서울 반도체 100억 했는데 시총이 1조 2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비교되는 겁니까? 단순히 이제 동국실업은 이제 현대기아차랑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기아차가 네. 이제는 성장을 예전만큼 크게 못할 거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사두면은 이제는 하락 걱정보다는 밸류 가치만 재조명 받으면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동국실업 말고도 수도 없습니다. 뭐 옛날에 IMF 때 같은 경우는 아트라스 BX였나 그 종목 같은 경우는 PER이 0.8이었습니다. PBR도 아니고 PER이 0.8인 기업은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시총이 500억이었는데 순이익 자체가 600억씩 나왔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종목을 아시고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동국실업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쌍용차가 들어왔습니다. 0369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6,030원입니다.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어서 쌍용차 짚어볼까요? 네, 우선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좀
시장이 수는 있었습니다. 뭐 신차 기대감 역시나 좀 받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신차 기대감이 확실하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예전에 상당히 좀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차종이었던 렉스턴의 후속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쌍용차 아직까지는 이미지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마케팅 효과가 얼만큼 지속이 되냐가 조금 주가의 향방을 가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시장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중파 한 드라마의 협찬을 통해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키고 또 대형 그 스타의 그러한 차량으로서 좀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뭐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좀 만약에 판매량이 좀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7,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렉선 자체가 SUV 시장에서는 좀 고급화된 이미지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살려준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7,000원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고 이 쌍용차라는 자체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손절 양상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300원 제시해드리면서 이 가격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쌍용차에 대해서는 우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한 15일에서 20일 있다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쌍용차 한번 봐드렸고요. 마지막 한 종목입니다. 3142번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보내주신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비중이 50% 매수하신 가격은 12,29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 점이 불안하시대요. 대우건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회복은 단기간은 어려울 것 같다. 매수가 회복도 단기간이라기보다는 한 1,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기에 연동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내외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기대감은 뭐 중동하고 그리고 남미 그리고 뭐 중국 개발 기대감이 있는데 대우건설이 지금 최고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최근에 키우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LNG 그러니까 석유 같은 플랜트 사업인데 플랜트 사업 중에서 사업 분야에서 얼마나 수주를 받느냐 아무래도 건설이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우건설의 뭐 주식 담당자나 IR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그냥 사업 보고서를 봐도 수주 잔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주 잔고가 많이 상승을 한다면은 향후에 주가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우건설은 차트를 보시면 장기 박스권을 이루고 2009년부터 장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지금 많이 손실을 중이신데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뭐 팔지 마시고 해외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플랜트 경기가 더 좋아지고 이 시점을 노려서 12,000원 12,000원까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000원까지 온다면 솔직히 10,000원을 넘는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 예기치도 못한 뭐 수주가 나왔다 그때는 정말 뭐 13,000원,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은 좀 저버리시고 만 원 이상이 된다면 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건설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는데요. 심기현 대표, 정동웅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이어지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도 함께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